네, 1학년 24번 제목 유형 보겠습니다. 3점으로 출제가 됐고요. 제목은 이 문단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주제나 요지를 근데 매력적인 한 문장으로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접근 방법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보기 주석에 있는 temptation, 유혹, hostage, 볼모. 이 볼모라는 말이 좀 사극스럽긴 한데 보통 우리가 쉬운 말로 인질, 이걸 hostage라고 하고요. 얘네 둘은 그닥 주석 줄 만한 단어는 아닌 것으로 1학년이니까 주석으로 보시고 어지간하면 단어를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위에 가서 좀 흐름을 볼게요. 일단은 첫 문장에서 habits로 시작을 하니까 뭔가 습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그리고 뭐 뭘 이해하는 것은 하면서 또 habit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쭉 내려가 보니까 요쯤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오죠. 교수. 그러니까 이런 사람 나오면은 이 사람이 꼭 뭔가를 하잖아. 실험하잖아. 그러면 이 밑으로는 다 뭐겠다. 이 사람의 실험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밑에 가면은 뭐 참가자들은 뭐 후즈 이하한 참가자들은 뭐 이렇게 나오고 and로 연결이 되니까 밑에는 쭉 사례에 해당이 되네. 구체적인 실험 내용에 해당이 되네. 그러면 여러분은 판단을 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파악을 할까? 아니면은 사례를 설명하기 전에 무언가 전제를 깔아, 분위기를 깔아. 그걸 보고서 파악을 할 것인가? habit이라고 하는 것은요, aren't bad. 나쁘지 않아요. 자, 우리는 그게 필요하죠. 이때 되면 habits.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habit을 필요로 하죠. 자, 이해하는 것은요. 자, 뭘 이해할까요? How the brain uses habits. 뇌가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뭘 이해하는 거요? How you can work with them. 이때 되면 또 습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습관을 가지고 뭐 어떻게 활용하는지, 뭐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다시 한번 그러니까 뇌가 습관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is essential for business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사업에 굉장히 필수적이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해야 할 질문이 있다고 하죠. 그게 뭡니까? Are you really trying to break a habit? 여러분은 진짜 습관을 깨고 싶은 거예요? Or 아니면 would you do better by attaching to another one? 아니면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깨고 싶은 거예요?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떻게? attach 하게 되면은 뭔가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attach to another one. 또 다른 것과 결합을 시켜서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이를테면 known as 뭐라고 알려진? 유혹, 묶기라고 알려져 있는 유혹들을 묶어 그게 attach to 하는 거겠지? 그렇게 해서 더 잘하고 싶은 건가? 나 이 습관 깨고 싶어. 예를 들면 나 커피 끊고 싶어. 야식 끊고 싶어. 술 끊고 싶어. 이런 거고 더 잘하고 싶은 거는 나 운동을 더 잘하고 싶어. 또 나 잠을 더 잘 자고 싶어. 등등등.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고서 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충분한가? 그치?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밑밥은 깔았는데 깔다 만 느낌? 결국 사례를 봐야 되겠구나. 네, 그렇게 판단이 되겠네요. 그럼 봅시다. 이 교수가 리서치 프로젝트를 이끌었어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는 이렇게 불리죠. 음, GM에서 요런 이름에 이렇게 불리우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 겁니다. 그런데 where 그 프로젝트에서 그럼 이때 where는 관계 부사일 것이고 선행사가 뭐가 되겠어요? 앞에 있는 research project요. 그 프로젝트에서 참가자들은 오직 접근할 수 있을 뿐이에요. 접근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에요. have access to. 그쵸? only라고 하는 뉘앙스를 항상 잘 보세요. 그들의 오디오 장치에 접근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었어요. 어디에서? gym에서. 자, 그래서 이것은, 이때 이것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그 실험 말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이 실험은 활용을 하고 사용하는 거죠. 뭐를? tempting habit. 유혹적인 습관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그 유혹적인 습관이 뭐냐? 바로
listening to the awesome audiobook. 아주 멋진 오디오북을 듣는 거죠. 이게 곧 tempting habit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대요? combine A with B. 묶는 거죠. 이때 it은 뭘 말할까? 오디오북을 말하겠지. 이 오디오북을, 멋진 오디오북을 자, 뭐랑 엮어요? A habit, 습관이랑 결합을 시켜요. 어떤 습관? People would like to build. 사람들이 좀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형성하고 싶어는 하지만 but 뭐 하게 되는? feel forced to put off.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이렇게 미루게 되는, 미루지 않을 수 없는 feel forced니까. 그러니까 키우고는 싶은데, 더 잘하고는 싶은데 근데 미루게 되는 그러한 습관. 이를테면 운동이요. 운동과 같이 잘하고는 싶지만 미루게 되는 그러한 이 습관에 뭘 시켰다? 결합을 시켰다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뭐랑 뭐를 결합시킨 거야? 오디오북이랑 운동이랑 결합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오디오북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tempting, 아주 그냥 유혹적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habit이라고 하는 거는 exercising, 운동인 거죠. 잘하고는 싶지만 미루게 돼. 좀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서 참가자들인데 어떤 참가자? whose devices니까 요게 관계대명사 소유격이네요. 즉 그들의 장치가 were held hostage니까 인질로 잡혀 있는 거죠. 참가자들은 그들의 장치가 인질로 잡혀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were 51% more likely to visit the gym. 51%나 더 많이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체육관에 방문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 많이라는 거는 어떤 대조군에 비교한 거겠어요? 그냥 가는 사람과 비교한 거겠죠. 체육관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오디오북, 이걸 들을 수 있는 장치를 맡겨 놓은 사람,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1%나 더 많이 gym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the really amazing thing is, 진짜 놀라운 점은 what happened after it was over. 그것이 끝이 난 이후에, 이때 그것이라는 건 실험을 말하겠죠. 이 실험이 끝이 나고 난 이후에,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what 뒤에 지금 뭐가 일어났는지 목적 없는 불완전한 문장. 그게 뭔데? 거의 3분의 2 가량이, 3분의 2의 사람이, 참가자가 up to 하면 선택하는 겁니다. 뭘 선택했어요? pay예요. pay는 내가 돈을 지불하는 거죠. to have gym only access for their devices. 그들의 장비를 위해서 gym에 접근하는, 여기서 gym only access는 그 체육관 회원권 같은 거예요. 그 회원권을 갖기 위해 지불하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오디오 디바이스를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gym에 가고자 하는데 돈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앞에서 던졌던 두 개의 질문 있죠? 이걸 끊고 싶은 거야? 아니면 더 잘하고 싶은 거야? 또 다른 것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라고 했을 때 이는 어떤 질문에 대한 실험으로 해석이 되나요? 그죠? 굉장히 매력적인 유혹과 이 습관을 묶어서 형성하는 두 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사례가 나오는 거겠죠? temptation bundling이라고 하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한 프로젝트가 되겠죠. 자, stop thinking. 생각 그만하고 just go to the gym now. 생각 많은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이게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서 무언가 좋은 습관을 찾는다, 형성한다.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뭘 하죠? 환경을 세팅을 하죠. 이건 그 실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알아. 나도 잘하고 싶거든. 근데 자꾸 미루게 되잖아. 근데 그걸 의지로만 극복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체육관에 갔을 때만 사용할 수 있게끔 거기다 인지를 잡아놔. 그러면 그게 하고 싶어서라도 가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자 하는 것과 좋아하는 거를 묶어서 습관으로 형성을 시키는 그런 기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listening to music 하는 걸 피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오히려 음악을 듣거나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gym에 가게 만드는 어떤
템팅한 요소가 되잖아. 3번에 스마트 비즈니스가 헬스케어 서비스에 이 집중하는 이유요? 사업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왜 집중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뭐 이게 수익성이 있어서라던가 뭔가 그런 사업적인 성과 그런 얘기가 나왔어야겠죠. 4번에 삶에서의 성공 방정식 같은 거네요. 삶의 성공 열쇠. 뭐래요? Give up everyday hobbies. 일상의 허비, 취미를 다 포기하라고? 취미 포기하라고? 자, 5번에 pairing pleasure with effort. 딱이네, 그치? pair A with B. 위에서 아까 combine A with B. 이거랑 같은 구조죠? 기쁨과 노력을 묶으래요. 그럼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 원래 유혹적이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게 뭔데? 오디오 디바이스요. 그죠? 이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즐거움이잖아요. 그럼 effort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잘하고는 싶지만 어지간한 미루게 되는 거. exercise가 되게 잘하고는 싶은데 왠지 미루게 돼. 즉 exercise. 그래서 요 두 개를 페어링을 시켰을 때 guiding people to new behavior. 사람들을 새로운 행동으로 이끌 수 있다. 요게 이제 제목이 되겠죠. 정답 5번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중간에 교수의 등장으로 사례로 전환이 되는데 결국은 구체적인 실험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좀 명확하긴 하구나.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2학년의 24번 제목 유형이고요. 똑같이 또 3점으로 출제가 됐어요. 다 짰구먼. 3점 배점 주자고. 쭉 내려갔더니 네. 제목은 주제 요지와 다를 바가 없지만 한 문장에 하고자 하는 말, 그걸 매력적으로 압축해 놓은 걸 찾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네, 어쿠스티컬 하게 되면 음향의 여러분들 어쿠스틱 기타 이건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런 뜻이 있고 어쿠스틱 익숙한 단어가 있구나. 올라가서 일단 첫 문장 room have their own sound. 방이 그들만의 고유한 사운드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 했었고 사운드는 그러니까 뭔가 반복되는 말이 이 주제의 어떤 키 월드구나. 그리고 또 뭐 that's because 근데 but 하고 막 나오죠. 그래서 also 이런 것들 내용이 어떻게 similarly 이런 식으로 but부터 볼까요? 내용의 반전이 이루어지는 but을 기점으로 봅시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반전이 이루어질 거니까 앞 내용과 다른 게 올 것이고 also 하면 부연일 것이고 similarly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고 했으니까 부연의 부연 계속해서 설명 이어나가는 반전이 없죠. 그러니까 but 뒤를 보자는 이야기예요. Sound such as music from a loudspeaker. 자, 뭐와 같은 소리? loudspeaker에서 나오는 음악과 같은 소리는 will sound different in every acoustical environment. 이 모든 음향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들려? sound different. 다르게 들릴 거다라고 했습니다. 라우드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음향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거래요. 그러면 but 앞에는 뭐가 나왔을까? 쓱 앞에 봤더니 뭐 나왔어요? headphones란 말이 나왔죠? The headphones sound the same. 그러면 이게 앞에 헤드폰이랑 이 라우드스피커 이 두 개 비교하는 건가 보다. 그 정도로 이제 눈치채고 그냥 읽던 대로 가볼게요. Every room, 이 모든 방, 어떤 방? Where you set up the loudspeaker. 여러분들이 이 라우드스피커를 설치한 이 모든 방은요, will cause the sound you hear to be different. 그러면 cause A to B 이렇게 되고 you hear가 중간에 이렇게 삽입절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즉 여러분이 듣는 그 소리가 to be different 달라지게 할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 문장 구조 이건 어법적으로 좀 잘 살펴보세요. 오형식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서 sound you hear에서 뭐가 생략된 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그 소리, 뭘 듣는지에 대해 something 해당하는 게 없네.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사. 여러분이 듣는 그 소리가 어쨌든 달라지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뭐가? 라우드 스피커가 설치된 그 방이. Sometimes dramatically different.
뭐 때때로는 엄청 극적으로 달라지기도 해요. That's because 그게 바로 뭐한 이유야? The room is now part of the signal path. 그것이 바로 방이라는 게 일부분이라는 일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시그널 패스는 신호 경로가 되겠죠. 신호 경로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in the same room 방이라는 공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The loudspeaker는요 will sound different 또 다르게 소리가 들릴 텐데 언제? It's placed in different locations in the room. 그 방에서도 다른 위치에 놓여졌을 때 그때 또 소리가 다르게 들릴 거고요. And it will sound different 또 다르게 들릴 겁니다. 언제? As you move around the room. 여러분들이 방을 돌아다닐 때 그때 또 다르게 들릴 거예요.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when you're recording a musical instrument 여러분들이 뭐 할 때 이런 음악 악기 장비들을 녹음할 때 그 소리 the sound you receive at the microphone 이 마이크로부터 여러분들이 수신하는 그 소리가 will be different in every room. 이 모든 방에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And the recorded sound 그리고 그 녹음된 소리가 will sound different 또 다르게 들릴 수 있죠. 뭐에 따라 as the instrument or microphone is moved. 악기라던가 혹은 마이크가 움직여짐에 따라 또는 움직여졌을 때 또 다르게 들릴 수가 있더라. 그럼 이거는 일단은 소리와 그다음에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방이라고 하는 거. 공간, 방. 그래서 악기의 위치가 바뀌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움직이던 또는 마이크로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뭔가 공간과 소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럼 한번 제목을 찾아볼까요? 1번에 헤드폰 대 라우드스피커스 누가 승자인가? 이걸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이 후반부가 전부 다 라우드스피커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방 안에 놓여져 있는 라우드스피커 두 개를 단순히 versus 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space enters the sound's route to ear. 뭐 할 때?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리 경로, 이 귀까지 향하는 소리 경로에 개입을 했을 때 이때 공간이라는 거를 어떤 단어로 보시면 됩니까? room으로 보면 되겠죠? 뭐랑 달리 헤드폰과는 다르게 이 방에 설치되는 라우드 스피커는 여러 가지 소리의 변화를 일으키게 돼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room이라는 공간, 그 공간이 소리 경로에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스피커의 위치를 바꾸는 것도 공간의 이동이죠. 사람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공간의 이동이죠. 마이크로폰, 수신기를 갖다가 이동시키는 것도 역시나 공간 안에서의 이 이동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음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3번에 musical instruments, 악기인데 as key players in sound quality, 음질에 있어서의 키 플레이어로서 주요한 활약자로서 이 악기, 음질 좋은 악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from signal to sound, 신호에서 소리로 그러면서 소리의 전달의 원리, 소리 전달의 원리 단순한 신호에서 소리가 되기까지 그런 내용 아니죠. 다 읽었으니까 우리. Chasing consistent sound effects through shifting spaces. 일정한 소리 효과를 추구하는 거래요. Shifting spaces. 변환하고 전환하고 있는 그런 공간을 통해서. 일정한 사운드 효과? 우리가 뭔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소리의 음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귀에 들리는 어떤 소리의 경로에 있어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피커가 방 안에 놓여졌을 때 왜 각각의 상황에서 우리 귀에 다르게 들리는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네, 3학년 24번 제목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점 출제. 지금 전 학년 전부 다 3점짜리로 출제가 됐고요. 보기 영어는 주제나 요지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 걸 찾으면 됩니다. 주석 단어 보시면 cliché란 단어가 있어요. 상투적인 표현. 우리 영화를 보다가 또는 애니를 보다가 야 이건 너무 상투적이잖아 라고 하는 거는 칭찬이 아니죠. 너무 뻔하다는 거죠.
어떤 공식에 딱딱 맞아떨어지는 이를테면 작가가 이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것은 댄지의 꿈이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 모든 걸 다 수습하기 위한 만능 치트키가 주인공의 꿈이었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클리셰라는 거는 실제로도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스터지 이런 것들은 따분한 '아 그렇구나.' 여기서 보고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글의 흐름에서 이제 좀 키워드, 키포인트가 될 만한 게 있나? 뭐 연결어 이런 것들 좀 확인해 주고 네 딱히 막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없다. 텍스트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죠? 주로 문장의 첫 앞머리를 보게 되잖아요. translation, 번역이라는 말. 마지막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뭔가를 말했나 봐. translation, 번역. 텍스트와 translation 요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네. 요 정도 감을 잡고 처음부터 봐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요 마지막에 이 translation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볼래라고 한다면 번역이라는 것부터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translation of a true work of art. 진정한 예술 작품의 번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때문에 중요해요? 그게 reinforce하고 enhance하기 때문이죠. 동사 병렬. 즉 강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quality 이거를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미 그 안에 inherent 내재되어 있는 어떠한 그 특성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 지식이 1도 없지만 지금 이 글을 다 안 봤으니까 일단 이 번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 정도만 파악을 해 보는 겁니다. 어때요? 무언가 그 안에 내재된 특성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중요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로 본 거죠. 긍정적으로 본 거죠. 자, 그러면서 translation은 뭐가 아니야? makeshift가 아니야. 그럼 뭔데? Not A, but B 우문입니다. The mode of existence, 존재 방식이야. By which a work reaches us as étrange라고 했습니다. 뭐에 의해서? 그 존재 방식에 의해서 작품이 우리에게 도달을 하네요. 뭐로? étrange로. 그래서 étrange는 외래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 부연 설명해놨지만 우리는 이걸 읽을 필요가 없죠. 누구는 이걸 foreign, 뭐 이국적인, 이질적인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아.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그래서 étranger 하게 되면은 이 프랑스어로 외국인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étranger 하면은 낯선, foreign이랑 똑같은 뜻이긴 해요. 여튼간에 작품이 우리에게 낯설게 도달하게 한다라는 거죠. 도달하게 되더라. 다가오게 되더라. 뭐에 의해서? 그런 어떤 존재 방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계속해서 이 translation의 어떤 긍정성, 플러스적인 면모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makeshift는 이 makeshift가 아니야라고 했으니까 makeshift 자체는 마이너스겠죠. 이 마이너스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makeshift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진 않아. 그래서 실제 이 문장을 봤을 때에는 그냥 지나치면 됩니다. 모르는 걸 붙잡고 있어봐야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makeshift는 임시 방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때우는 거, 잠깐 때우는 거. 그런데 그럼 이건 임시 방편이 아니야. 그럼 뭔데?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존재 방식으로 에 의해서 이 작품이 낯설게 다가오게끔 해주는 거야.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번역의 역할에 대해서. 그래서 윌리엄이 말한 대로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makes the work, 작품을 seem more strange. 어떻게 보이게 만들어요? 더 낯설게 보이게 만들고 또 새롭게 낯설게 만들죠. 그러니까 번역의 어떤 역할? 이런 게 낯설게 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낯설음을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플러스적으로. 앞에 뭘 이야기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여기까지만 본 다음에 한번 답을 찾아보자. 우리 시도를 해보자. 1번. 이 번역하기에 true calling, 진짜 소명. calling이라는 건 소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역할, 소명. 그게 뭐냐? restoring vitality of the unfamiliar. 낯설음, unfamiliar, 익숙하지 않음, 낯설음의
vitality, 생명력을 복원하는 것, 회복시키는 것. 그게 바로 번역의 진짜 역할, 소명이다. 정답은 1번이거든요. 일단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translation. 그죠? 그리고 이 translation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특성들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또 마지막 줄에 가보면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작품을 더 낯설게 하고 새롭게 낯설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부정적인 그런 의미의 낯설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strange라는 단어가 unfamiliar 담겨 있고 그죠? vitality라고 하는 건 생명력을 말하는 거니까 번역의 어떤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를 보게 되면 is refining the original tone. refine 하면은 정제하고 다듬는 건데 이 단어가 만만치 않죠? 오히려 주석 단어보다도 이 본문이라든가 문제에 있는 단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original tone, 원래의 원톤, 원래의 그 어떤 목소리, 톤 앤 매너 이런 것들을 refining, 정제하는 것이 항상 더 나을까? accessibility에 접근성에 있어서 이런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걸까요? 뭐 그렇게 의문 제기하고 끝난 것도 아니고 그냥 번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번역의 역할, 소명, calling 긍정적인 요소들을 쭉 얘기하고 있다. How literary guides deprive readers of art's true rawness. 어떻게 이 literary guide가 문학적 가이드가 deprive A of B죠. 그러니까 A에게서 이 B를 뺏는 겁니다. 즉 독자들에게 예술의 진정한 어떤 날것, rawness, raw니까 손대지 않은 그 생생함, 그것을 박탈하는가. 만약에 날 것을 박탈한다라고 한다면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쵸? literary guides는 또 심지어 번역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문학적 해설이잖아요. 이것도 이런 얘기가 아니었고 4번에 The role of translation and distributing original literature. 번역의 역할?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 original literature, 어떤 지역 문학을 distributing, 나눠, 흩뿌려, 배포해. 그런 것에 있어서의 번역의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한강 작가의 소설이 있어. 자, 이걸 갖다가 뿌려, 전 세계에. 그럴 때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낯설게 하기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애청주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foreign이라는 단어도 보이고 5번에 overcoming native strangeness for successful translation. 성공적인 번역을 위한 이 native strangeness, native는 고유의, 토착의 이 고유한 낯설음을 극복하는 거? 낯설음을 극복한다는 것은 낯설음이 마이너스라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낯설음을 긍정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작품을 낯설게 볼 수 있게끔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낯설음을 부정적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5번도 답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올라가서 정리를 해보자고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다 여기까지 흘러왔을까? 자, 어떤 것은 어떤 것인데 너무 domesticated,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길들이다라는 표현이 이 domesticat이에요. 그래서 너무 길들여진 것은 실제로 더 accessible 하다거나 또는 approachable 하다고 볼 수 없어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접근 가능하다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지 아니면은 이해하기가 쉽다는 건지. 그죠? 그러니까 accessible 해. 근데 그렇다 안 그렇다. 실제로 그렇지 않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래. 뭐가? 너무 길들여진 거는. 그것은 evaporates altogether. 그러니까 길들여진 어떤 것을 말하는 거겠죠? 이 길들여진 어떤 것은 함께 evaporates, 증발해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지금 본 겁니다. 길들여진 것을. We just take it for granted.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죠. Take it for granted. 중요한 표현. 당연시하다. Until art restores its visibility. 요게 중요한 문장이네요. 뭐 할 때까지? 예술이 그 가시성을 회복할 때까지 우리가 그걸 당연시합니다.
요 문장 근데 좀 어려워요. 예술이 가시성을 회복한다라는 거는 예술이 눈에 띄게끔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 가시성을 회복시켜서 눈에 띄게 만들어.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익숙한 걸 당연시해 버려. 다시 말해서 예술이 가시성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가 익숙했던 걸 당연시하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게 예술의 역할이죠. 낯설게 하기.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요것만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면 좀 부연 설명을 해 볼게. 예를 들어서 요즘 현대 미술이 좀 그러한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들 냉장고에 내가 먹기로 했다가 깜빡한 사과가 썩었다고 해 봅시다. 그 썩은 사과를 어떤 예술가가 미술관에다가 딱 한 켠에 전시를 해 놨어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썩은 사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익숙한 오브제일 뿐이야. 근데 그게 어떤 예술가의 해석을 거쳐서 작품의 자리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곰곰하게 생각하죠. 이 썩은 사과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때부터 썩은 사과라고 하는 익숙했던 굉장히 길들여진 어떤 대상이 낯설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애플? 뭘 말하는 거지? 인생이 무상하다는 건가? 아니면 애플 회사가 더 이상 혁신이 없어서 썩어간다는 건가? 뭐 등등등.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이야기예요. 예술이 가시성을 회복할 때까지는 굉장히 길들여진 거를 그냥 아주 당연시 해버린다는. 다시 말해서 가시성을 회복시키면 그제서야 낯설게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번역이라는 것은 예술이죠. 이러한 작업에 잘 맞는 그런 예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translation을 이야기하고 있네. 그죠?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작업에 잘 맞아. 그럼 이 작업이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나 같으면 이런 거 서술형 될 것 같아. 이 작업이 뭐겠어요? 가시성을 회복하는 거. 그죠? 길들여진 것들에게 가시성을 회복시키는 작업. 그게 바로 번역이라는 거죠. 익숙해서 웬만하면 눈에 안 띄어 특별하지 않아. 이거에 생명을 부여하는 게 바로 번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에 대해서 플러스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네. 됐죠? So while a great work of literature, 훌륭한 문학 작품이 accumulates, 뭐하죠? imitation, 그러니까 모방작들을 축적하고 클리셰를 축적하고 지금 뭐 쭉 나열되고 있을 건가 봐. 그리고 body of scholarship and analysis and study guides. 자, while은 뭐뭐 하는 반면에 그러니까 위대한 예술 작품이 막 이런 것들을 축적하는 반면에 so that may well bury it.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그것을 묻어버릴 수 있는 거죠. 묻어버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축적시키는 반면에 그런데 얘랑 뭘 비교하고 있어요? translation. 앞에 있는 위대한 문학 작품과 translation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라는 것은 of that work, 작품의 번역은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그 위대한 작품의 번역이 되겠죠. 이 번역본은 freed from its dodgy fame, 그 어떤 지루한 그런 명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요. free from. 그 위대한 문학 작품의 번역은 그것의 어떤 지루한 고루한 그런 fame으로부터 이것을 자유롭게 만들고 그리고 make the stone stony again. 이 돌덩어리를 다시 돌스럽게 만든다. 여기서 돌이라는 거는 작품에 대한 비유가 되겠죠? 작품을 다시 작품답게 만든다. 이 문장이 좀 어렵게 느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찬찬히 뜯어보세요. 지금 비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 위대한 문학 작품과 그 문학 작품의 번역본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로 무수히 많은 모방작들을 낳을 거고 이 문학 작품으로 인해서 뒤에 이 클리셰 A라고 하는 작품이 성공했어. 그러면 그 작품의 아류가 계속 A 작품을 따라하죠. 그래서 클리셰를 또 양산을 해낼 것이고. 그죠? 또 이 작품을 연구할 거니까 스컬러십은 또 얼마나 많을 것이며 또 애널리시스 분석도 할 것이고 또 이 작품에 접근하는 방법, 안내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스터디 가이드라던가.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전부 다 결과적으로는 이 작품을 bury, 묻어버릴 거라는 거죠. 이것 이외에 막 생겨난 것들에 정작 원 작품이 파묻혀 버린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이 작품의 번역은
이 어떤 지루한 명성으로부터 얘를 끄집어내서 이 작품이 다시 작품다워지게 만들더라라는 거니까 이 translation의 긍정성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것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다른 언어에 넣음으로써. 그 언어를 바꾸는 게 번역이잖아요. 영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영어로. 자, 그러면서 나쁜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 버먼이라는 사람의 용어에 따르면 뭐가 부족한 거예요? lacks native strangeness. 이 원래 고유한 strangeness, 낯설미 lack, 부족한 것이 나쁜 텍스트래요. 네이티브 스트레인지니스 자체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이거는 긍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원래 고유의 낯설음이라는 건 좋은 거야. 근데 그게 부족한 게 나쁜 거지. 요거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낯설음이라는 것의 개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고 있구나. When you translate it,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번역할 때 nothing happens.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A라는 언어에서 B라는 언어로 옮기는 이 번역이라는 작업을 예술의 역할로 본 거예요. 낯설게 하기라는 예술의 역할. 그래서 그 낯설음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계속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답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이 번역에 있어서의 진정한 소명이라고 하는 것,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낯설음에 있어서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 낯설음이 있어야, 그죠? 그러니까 작품의 어떤 재해석, 그래서 기존의 어떤 많은 것들에 파묻혀 있는 원본작을 다시금 소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번역이다라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래서 왜 3점인지 알겠죠? 답을 끄집어서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는 있는데 이 지문 자체가 단박에 파악하기에는 좀 그래 추상적이었어. 됐어요. 수고했어요. 다음 문제에서 만나요. 빠잉.